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할 각오입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가 하나라도 더 논의되고 또 녹아들 수 있도록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불과 이틀 전에 세입자로부터 14%나 전셋값을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곧바로 경질이 됐었죠. 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아파트 월세를 임대차법 한 달 전에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나서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짚어볼 텐데요.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좀 더 원칙적이고 우리 세입자분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법안을 또 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가 하나라도 더 논의되고 또 녹아들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을 저도 갖고 임차를 주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는 또 1년에 5%씩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는 임차인을 1년이나 2년 지나면 바꾸면서 차임을 확 높이는, 그렇죠. 그런 거로서 그거를 아직도 꼭 임대인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런 권리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면 집주인 박주민 의원이 법 통과 직전에 월세를 올려받았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임대차법, 임대차 3법이라는 거 이제 시행되면서 임대료 상한, 증액해서 상한서 5%를 묶은 겁니다. 법은. 그런데 저 박주민 의원의 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고 갱신되는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설사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 당시는 이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당시에 보증금 3억에 월 이제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고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신규 계약을 한 겁니다. 신규 계약을 하면서 지난해 7월 3일에 보증금 1억에 월 185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를 올렸잖아요. 예. 근데 전월세 이거 이제 그 보증금을 환산하는 그 율,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이게 임대료를 9.1% 올려받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는 거긴 하지만 임대차 3법이 당시에 준비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행되기 한 달 전에 9%로 올렸다. 그러면 그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5%가 최애 맥시인데 그거에 거의 2배 가깝게 올린 거잖아요. 최대치가. 예. 그러니 그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의 행동으로서 이것이 적절한 거냐라는 비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위법은 아니라는 위법은 거 아니죠. 위법, 왜냐면은 이거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고 또 당시에는 어쨌든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전이니까요. 다만 본인이 그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라면 그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임차료를 9%로 올려받는 게 본인이 대표 발의했던 임대차 3법의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불법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온당한 행동이었냐라는 그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박주민 의원이기 때문에요. 김근식 교수님. 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법 대표 발의했고 실제로 2016년부터 임대차법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손을 좀 보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박주민 의원 하면 사실상 그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상징화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로 굉장히 명성을 날리면서 약자, 사회적인 그 억압을 받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중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부터
박주민 의원은 처음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나 주택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 임대인들, 임차인들 사이의 이 형평성 그리고 대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임대차 3법에 대표 발의를 했던 대표적인 민주당의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그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충격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교수 출신의 학자가 그래 이제에 밝아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이 있습니다만, 박주민 의원은 그것보다는 조금 행태가 조금 덜 나쁜 형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민주당의 진보의 아이콘 세월호 변호사,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에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저렇게 올렸다? 지금 나오는 그 해명에 의하면 자기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는데 더 싸게 못 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했다는 건데, 저는 박주민 의원의 저런 행태는 그동안 우리가 박주민 의원에 가져왔던 그런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뒤집는 듯한 그런 행태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 이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평소에 서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 몇 년 서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장 큰 화제이자 걱정거리였습니다. 일부 부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는데 박주민 의원이 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었군요. 이 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증금 3억 월 100만 원의 본인 아파트 월세를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185만 원 늘리는 신규 계약을 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도덕적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을 같이 볼까요, 이승윤 변호사님? 실제로 좀 논란이 커지니까 박주민 의원이 해명을 했거든요. 좀 이승윤 변호사님이 한번 대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본인이 신당동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은평구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새로운 본인도 임차인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집에 임차인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한 4년을 거주했다고 해요. 전혀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했으니까 거기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또 받게 된 건데,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내놨는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임차니까 실은 월세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기존 시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시세대로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기존에 전에 임차인한테보다는 이제 9%가 높다는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제 박주민 의원이 상가임대차라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서민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자세였는데 이제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다만 이건 기존의 집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 임대차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의 소지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김근식 교수님. 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오늘 해명 중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박주민 의원의 입장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판의 핵심은 해당 아파트 월세를 시세보다 높고 낮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5%로 묶어놓고 본인은 왜 월세를 9% 이상 올려받았냐. 이게 비판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시세보다 조금 낮게 된 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주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박주민 의원이 지금 오늘 해명글을 SNS에 올린 걸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에 내놓고 중개사를 통해서 시세보다 이렇게 좀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것처럼 부인이 해서 몰랐다 이게 아니고 다 소장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본인이 소상히 알고 있었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인데 지금 저 때는 어떤 때냐면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보호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5%로 묶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사실 임대차 3법을 단독 통과시켜서 사실 야당에서 날치기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표 발의해서 5%를 묶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주장을 수년 동안 해왔던 분인데 그 금호동에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근데 9%를 올린 효과에 대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저는 저 같으면 약간 자기 스스로와 대표 발의한 임대차법에 나온 그 법조항과 보면 저는 불일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도덕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은 겁니다. 예. 물론 말로는 시세보다 더 깎아줬으면 좋은데 더 많이 못 깎아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시세보다 낮은 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5%라고 하는 강력한 정말 강행 통과를 해서까지도 이게 강제하려고 했던 그 상한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9%를 했는데 아무 도덕적인 죄책의식이 없었다? 이건 제가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야당 곧바로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상존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주민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 그래서 야당의 이런 공세를 받아 마땅한 건지 박주민 의원도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지. 김상조 전 실장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 비난의 정도가 좀 낮아질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여권이 당혹스러운 거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야권이랑 공세를 펴는 건 상대가 김상조 실장, 전 실장, 그다음 박주민 의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김근식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박주민 의원이 상징하는 것, 김상조 전 실장을 상징하는 것,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과 지금의 이 계약 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논란이 국민의힘 의원한테 있었으면 크게 저는 비난받을 게 아니라고 봐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임차인은 조금이라도 싸게 계약하고 싶고 예. 임대인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계약하고 싶은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싸게, 임대인은 비싸게. 이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임대인은 높게 받으면 안 된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사회가 살아가는 길이다, 공익이다, 정의다, 공정이다, 계속 말을 해왔는데 실제로 본인들 계약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 아니냐는 비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일 했다. 저는 비난받을 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국민의힘이 임대차 3법 반대했습니다. 시장을 억지로 이거 왜곡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비판받을 거 없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조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걸 앞장서서 대표 발의한 사람이고 앞서 김금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처리로 통과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김상조 실장도 이거 임대차 3법 통과돼가지고 시장이 지금 적응 못하지만 곧 적응할 겁니다. 이게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이렇게 외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야당이 꼭 집어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논쟁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법을 주도한 청와대에서 주도한 사람이 김상조 그렇죠. 실장이고 예. 여의도 정치권에서 주도한 사람이 박주민 그렇죠. 의원이기 때문에 예. 공교롭게도.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비난이 더 가해지는 거죠. 물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시세보다 좀 낮게 받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수 실장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들이 해왔던 말들. 근데 왜 그들은 스스로는 지키지 못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종철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사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 김상조 실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까지 이런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구설. 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부동산 관련인데 이게 여당으로서는 꽤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다른 악재죠. 캠프에서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또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왜 이때 이게 선거 국면만 아니더라도 상황은 다르게 연출될 텐데 지금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부동산 관련 이슈가 50%를 넘거든요. 네. 실제 선거에 주는 파장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가리켜서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이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LH 사태로 더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것은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흥미로운 걸 하나 보면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고스란히 지금 선거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평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큰 이유는 LH 사태 여파입니다. 예. 자, 대통령의 이 서울 지역에서의 긍정평가가 한 30%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서울에서 한 60%대 가까운데. 배수영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네. 여론조사 전문가시긴 한데 저희가 네.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게 뭐 저희 방송 취지에는 좀 맞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예. 이게 대충 이제 제가 그 추세를 말씀드리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평가하고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박영선 후보가 대통령의 긍정평가, 오세훈 후보가 부정평가, 부산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하나의 악재가 가중돼 버리면 국면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선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법 통과 전에 본인 아파트 월세를 9% 올렸다. 이 논란.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